인공지능이 이제는 그 어떤 단순한 기술적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 해결에까지 답을 주는 데까지 지금 와 있는데, 유관 산업으로 반도체 내지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까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지금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반도체하고 또 인공지능하고 양자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산업 그 정책들 한번 되돌아보고 좀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AI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2년 말에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하면서 이후에 거의 매주, 어떤 때는 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빅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을 하면서 주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2032년까지 30배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이제 조사됐던 AI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매출액이 4조, 종사자도 한 4만 명 정도예요. AI 기업의 R&D 투자 규모도 2.7조 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2.5조 원 규모였고요. 글로벌 AI 지수 6위,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 지수 6위와 같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역량도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생산성 제고 수준의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면은 이제는 경제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AI 일상화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대 AI 생태계를 확보하자는 비전 하에 세 가지 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대 AI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국가 AI 혁신 제도 문화 정착이 그 세 가지 전략입니다. AI 광범위한 활용과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AI 기술이라든가 인프라 개발로 AI 일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어떤 국가의 어떤 하나의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컴퓨팅, 네트워크가 각각의 단위 요소로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활용이 주도되는 시장으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또 기술이 성숙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어당 성능 개선의 한계는 어떠한 싱귤러 포인트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단위 자본 투자당 성능 개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칩의 성능 개선은 단위 코어당 기술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서 엔비디아 칩 같은 이런 병렬 연산 중심의 아키텍처가 앞으로는 계속 각광을 받을 거다. 특정 인계 수치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갑자기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걸 이제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 플랫폼의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아주 강하게 매일매일 진화하는 이러한 시대로 저희는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가는 기업들은 확장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오픈 AI는 이 다른 빅테크 기업의 투자만 받아서 이제 IP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 생태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발전소 등의 이제 전체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어떤 선도를 해보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리벨리온이나 사피온이나 퓨리오사 같은 이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특화된 AI 서비스의 맞춤형 칩을 현재 개발을 초도 완료를 했고, 올해 상반기나 여름쯤에는 실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와 후공정, 오사트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한국은 거의 그 분야에서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부터 투자까지, 그리고 이제 성과 점검까지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원 컴퍼니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 기술 경쟁력이나 자본 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오사트 업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급망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력을 같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불가능하게 했던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개발의 도구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게 양자 과학 기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나라는 거의 1년에 수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선진국들은 매해 많은 전략들을 계속해서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야 양자 컴퓨터 연구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간의 연구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보다 원천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ICT 기술, 제조업 기술, 반도체 공정 기술이 활약을 한다면 충분히 양자 경제 시대에서는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양자 통신 분야가 가장 기술적으로 성숙해 있고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된 양자통신 시장은 그 시장 중에 양자 암호통신 시장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은 시장의 어떤 기술로 지금 활약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 자체를 개발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개 큐빗을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있고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요. 컴퓨터를 오퍼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응용 분야를 개발하는 곳,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군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안전, 신뢰, AI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고 국가 전략 기술의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중점 기술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그리고 민간의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공공에서는 AI의 설명 가능성이라던가 공정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공익을 창출하는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AI 개발 부분은 정부가 좀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푸다 생태계 안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이제 호환성을 이루면서 병행하는 그러한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 중심의 개인화된 AI 서비스 시대가 온다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소형화되거나 개인화되거나 이런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냐. 지금 양자 컴퓨터는 초기 컴퓨터, 서버급의 어떤 초기 컴퓨터를 만드는 거에 지금 굉장히 집중해 있다. 하드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현재 전략기술 정책의 방향은 양자, AI, 반도체 등 12개 분야를 개별적으로 키우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좀 더 상위의 비전, 상위의 정책 목표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로드맵을 꾸려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